60세가 넘으셨다면 아마도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든 재창조든 아니면 그냥 당신의 시간이라고 부르든 다음 장으로 접어들면서 무언가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믿음, 그리고 압박감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가 넘은 후에 버려야 할 9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기쁨, 평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 즉 60대, 70대, 80대 이상의 분들과 10년 넘게 함께 앉아 생활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글이 내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60세가 넘으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축을 멈추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결국 돈을 저축하는 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자란 습관이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축하세요. 은퇴를 대비해서도 저축하세요. 만약을 대비해서도 저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 대부분 동안 그런 사고방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특히 60세가 넘으면 두려움 때문에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목적은 미래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축은 도구이자 나중에 살고 싶은 삶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나중이 다가왔다면 어떨까요? 저축을 충분히 했다면 어떨까요?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족했는데도 여전히 한 푼도 쓰기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광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 번은 은퇴 계좌에 $200만 넘는 돈을 가진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빚도 없고 집도 갚았고 남은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휴가를 가자고, 캠핑카를 사자고, 심지어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할 때마다 그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만약 나중에 당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남을지도 몰라요. 돈을 저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쌓아온 삶을 믿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선물을 사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잘 계획하고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했다면 저축한 돈은 비상 상황에만 쓰일 수 없습니다. 삶을 위한 것입니다.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변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라고 묻는 대신 아직 쓸 수 있는 동안
무엇에 돈을 쓸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결국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뒤에 포기해야 할 두 번째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허락을 했으니 올바른 것에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습관에 빠져듭니다. 습관, 죄책감, 의무감 때문에 물건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을 꾸미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시간을 내어 언급하지 않은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이 쓰는 돈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느끼게 할까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년 수천 달러를 안 입는 옷, 꼭 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선물, 그리고 쓰일 때 사는 전자제품에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구매한 600달러짜리 항공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고, 밤늦게까지 깨어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은 그녀에게 그 모든 쇼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쓰는 것과 돈을 잘 쓰는 것의 차이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당신의 돈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건 여행일 수도 있고, 어쩌면 손주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들과 매주 하는 저녁 식사나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새로운 안락의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거기에 돈을 쓰세요. 무겁고 의미 없고 서두르는 듯한 일은 놓아주세요. 죄책감, 두려움,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을 포기하세요. 당신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누구에게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쁨은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풍요로운 순간은 가장 단순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현관에 앉아 있거나,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 없이 자연 속을 걷는 것처럼요. 그러니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저 소음일 뿐인가?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 돈을 쓰세요. 목표는 더 많거나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뒤에 포기해야 할 세 번째 것은 의미를 여전히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대부분 동안 시간과 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월급을 위해 일했습니다. 출근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들고 감사받지 못할 때조차도요. 그리고 그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화폐입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일하는 이유가 그 일을 좋아해서인가요? 아니면 멈추는 것이 두려워서인가요? 당신의 직업은 당신에게 목적을 주나요? 아니면 그저 바쁘게 지내게 해주나요?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은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직장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직장이 에너지와 체계, 그리고 연관성을 준다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습관이나 두려움이 아닌 선택에 따라 행동하세요. 내가 아는 한 남자는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62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계속 그에게 언제 은퇴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그는 67세까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을 느꼈다.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후회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안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편도 봅니다. 사람들은 그 역할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은 이렇습니다. 돈은 항상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더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급여로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일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만족스럽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에서 당신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놓아줄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시간을 돈으로 바꿔왔습니다. 이제 시간을 의미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은 후에 포기해야 할 네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원했던 경험을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여행을 떠날 거야. 내년에는 그 기술을 배울 거야. 상황이 안정되면 그 모험을 시작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낡은 에어스트림 트레일러를 타고 미국 횡단을 꿈꾸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해마다 내년 여름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짐을 챙겨기를 나섰고 6개월 후 그들은 제게 그것이 그들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여행, 취미, 오랜 친구와의 만남,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편지.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걸까요?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도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획도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침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올해는 기다림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5년 후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늙지도 않았고, 너무 늦지도 않았어요. 마법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저 예라고 하면 됩니다. 5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은 후에 버려야 할 다섯 번째 것은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사랑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생각할 때 남은 수명을 고려합니다. 15년, 25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수명이 몇 년이나 남았나요? 건강이 없다면, 진정으로 오래가는 건강이 없다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든, 얼마나 많은 여행을 계획했든, 은퇴 후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우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즐길 에너지나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천만 달러를 가지고 매일 아프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달러만 가지고도 활기차고 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두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마치 첫 번째를 쫓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되거나 하룻밤 사이에 엄격한 식단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 더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지역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세요. 지도를 받으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균형, 에너지, 독립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살을 빼거나 젊음을 쫓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손주들과 놀 수 있고, 고통 없이 여행할 수 있고, 피곤함 대신 활력이 넘치는 채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몸조심하세요. 미뤄왔던 병원 예약도 꼭 챙기세요. 동네 산책도 처음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건강한 식사 한 끼만 준비하세요. 딱 한 끼만.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은 후에 버려야 할 여섯 번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충성스러운 직원, 믿음직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고 기대되는 바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게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예술을 좋아하셨습니다. 평생 그림 수업을 듣는 것을 꿈꿔 오셨죠.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어쩌죠? 제 나이에 그림 그리는 게 바보 같다고 하면 어쩌죠? 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럼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녀는 그 수업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 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도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색상을 입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세요. 혼자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떠나세요. 지치게 만드는 가족 모임에 거절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무례하거나 자기중심적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실하게 사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후회 없이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공유합니다.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온전히, 솔직하게, 아름답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오직 한 사람이며 당신의 삶을 위해 나서기에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7번째, 암울하고 우울한 것을 지켜보는 것을 멈추세요. 60세가 넘은 후에 버려야 할 7번째는 이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적어도 매일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사려 깊은 시민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과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몇 시간씩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어떤 채널이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이 쌓여갑니다. 몸에 무리가 갑니다. 마음이 흐려지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케이블 뉴스를 보고 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나도 그렇지 않아. 하지만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끊임없는 뉴스 사이클에서 벗어나자마자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희망적이었고 더 현실적이었으며 더 편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시청하는 뉴스의 대부분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은 강력한 미끼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관심을 쏟고 싶은 곳이 거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주의가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의가 어디에 쓰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깨진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친절함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음악과 웃음, 학습과 성장,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은 좋지만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섭취량을 제한하세요. 필요할 때는 TV를 끄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두려움만이 아닌 당신의 지성을 존중하는 출처에서 읽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내 삶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그저 무력감만 느끼게 하고 있나요? 당신이 살아온 오랜 세월을 돌이켜보면 당신은 두려움 속에 앉아있는 것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덟째, 재정 계획을 무시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은 뒤에 버려야 할 여덟 번째는 재정 계획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되 그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한쪽에는 재정을 전혀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처리할게요. 또는 보기도 싫어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재정 계획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커질 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달 얼마의 수입이 필요하신가요? 건강 상태가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신가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계획은 필요합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재정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유형을 알고 있죠.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모든 돈을 분석합니다. 휴가를 가면 세금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스프레드시트 때문에 기쁨을 늦춘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단지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기 위해 저축하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저축하고 투자한 겁니다. 네.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하세요. 계좌도 확인하고 기본적인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놓아주세요. 돈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도록 두세요. 즉,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데 사용하세요. 강력한 재정 계획은 두려움으로 인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 고객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은 은퇴 계획의 표시는 단지 높은 계좌 잔액만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재정을 피하지 마세요. 불안 때문에 재정에 집착하지 마세요. 재정을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즐겁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아홉 번째. 영원히 그래왔던 것처럼 사는 걸 멈추세요. 60세가 넘은 후에 버려야 할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왔던 것처럼 사는 걸 멈추세요. 이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충만하게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60대가 되면 상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를 잃었을 수도 있고 깊이 사랑했던 분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조용하고 신성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미루곤 합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해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사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소중하죠. 저는 가끔 고객들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올해가 당신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질문에 매우 빨리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항상 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단이나 위기를 기다리며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얼마나 더덥고 아름다운지 온전히 깨달으며 오늘 아침 눈을 뜨세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여행을 예약하고, 수업을 듣고, 정원을 가꾸고,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가기 전에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며 사는 것, 아직 살아있는 이 거칠고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60세가 넘으면 버려야 할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더 의도적으로 살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기쁨, 현존을 위한 공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되새겨 봅시다. 두려움 때문에 저축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기쁨 없이 돈을 쓰는 습관도 버리세요. 시간이 더 가치 있는데도 시간을 돈과 바꾸는 습관도 버리세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을 미루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들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재정적 두려움도 떨쳐버리세요. 하지만 계획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하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사실,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답을 공유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가치, 지혜,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친구, 형제자매, 배우자 등 이런 일깨움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엘더즈 인사이드에서는 노아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목적과 연결,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